40일 노예에서 총리로. 마술사와 현자들이 애써도 도무지 풀 수 없었던 왕의 꿈을 요셉이 신묘한 지혜로 풀어내자 왕은 요셉을 총리 삼네. 이집트 왕이 희한한 꿈을 꾸다. 41장 1절에서 13절. 파라오가 나일강가에 서 있었다. 나일강은 중앙아프리카 동부고지에서 발원하여 이집트 전역을 통과하여 지중해로 흐른다. 길이 5,600km에 달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강으로 이집트의 젖줄이요 생명줄이다. 파라오가 눈을 들어보니 토실토실하게 살진 7마리의 암소가 강에서 올라와 강가의 초원지대에서 여유롭게 풀을 뜯어먹는다. 토실토실 살진 암소들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짓는데 뒤이어 비쩍 말라빠진 7마리의 암소가 강에서 또 올라온다. 그리곤 앞서 올라온 토실토실 살지고 기름진 암소들 곁으로 다가온다. 비쩍 말라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 아무 쓸모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절로 얼굴을 찡그리는데 갑자기 비쩍 말라빠진 암소들이 거칠고 우악스럽게 돌변하더니 곁에 있던 토실토실하게 살진 암소들을 다 잡아먹는 게 아닌가. 꿈이었다. 파라오가 꿈을 꾼 것이다. 꿈을 깬 파라오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베개와 이부자리를 다듬은 뒤에 파라오는 다시 잠을 청했다. 그런데 또다시 꿈을 꾸었다. 파라오가 눈을 들어보니 하나의 줄기에서 속이 알차게 잘 여문 7개의 이삭이 나온다. 흡족해하며 미소 짓는데 뒤이어 같은 줄기에서 다른 7이삭이 나온다. 그런데 뒤이어 나온 7이삭들은 뜨거운 새바람을 맞아 속이 텅 비어 쭉정이처럼 말라붙어 버렸다. 웬 쭉정이들이냐고 미간을 찌푸리는데 갑자기 7개의 말라붙은 이삭들이 알차게 잘 여문 7개의 이삭들을 싹 먹어치우는 게 아닌가. 꿈에서 깨어난 파라오는 마음이 뒤숭숭했다. 연이어 꾼 꿈들이 그림처럼 뇌리에 생생히 떠올랐다. 뭔가 중요한 꿈인 것 같았지만 해석할 길이 막연했다. 여봐라, 이집트의 이름난 술사들과 현자들을 모두 궁으로 불러들여 내 앞에 대령시키도록 하라. 날이 밝기 무섭게 파라오는 이름 깨나 있는 이집트의 술사들과 현자들을 궁으로 전부 불러들였다. 술사는 제사를 주관하는 사제 계급인데 그들은 초자연적 지식과 지혜를 통해 얻었다고 하는 주문을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앞니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현자는 일상사와 자연계의 변화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진 각 분야의 전문가나 박사를 가리킨다. 파라오는 이집트의 유명 술사들과 현자들에게 어젯밤에 꾼 꿈을 들려주고는 해석을 하라고 명을 내렸다. 하지만 모두가 고개를 갸웃거릴 뿐 꿈을 풀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파라오는 분노했다. 그만큼 꿈은 왕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 에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 그러고도 너희가 술사요 현자라고 할 수 있느냐? 내가 그토록 생생하게 꿈 내용을 말해주었구만. 어떻게 한 명도 해석하는 자가 없단 말이냐? 모두 보기 싫다. 썩 물러가라! 파라오가 진노하자 모두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다. 자칫하면 목숨들이 날아갈 살얼음 판국이었다. 그때였다. 파라오 곁에서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무언가 생각나는 게 있다는 몸짓을 했다. 그는 파라오의 심기를 눈치껏 살피며 조심스럽게 아뢰었다. 폐하, 진즉 말씀드려야 했으나 그동안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해목을 잘하는 청년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청년이 폐하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 듯하여 감히 아뢰입니다. 파라오의 눈빛이 반짝였다. 기대에 가득 찬 얼굴로 한층 부드럽게 술 시종장에게 말했다. 그래, 그렇다면
자세히 말해보도록 하여라. 네, 폐하. 폐하께서 전에 저와 빵 맡은 시종장을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들 왕실 감옥에 가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두 사람은 같은 날 밤에 각기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고는 해몽을 하지 못해 답답해하던 차에 한 히브리 노예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시위대장 보디발의 종이었으나 어떤 일로 감옥에 갇혀 저희와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꾼 꿈을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더니 그 청년 노예가 즉석에서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해몽대로 저는 이렇게 복직되고 빵 맡은 시종장은 처형되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왕의 꿈을 풀이하다. 41장 14절에서 36절. 파라오의 얼굴에 즉시 미소가 떠올랐다. 파라오는 지체 없이 명을 내렸다. 여봐라, 당장 시위대장 집으로 가서 감옥에 있는 그 히브리 노예를 데려오도록 하라. 서둘러 행하라. 파라오의 명을 받은 신하들이 달려나갔다. 시위대장의 감옥 대문이 떠들썩했다. 사정을 전해들은 시위대장이 급히 요셉을 찾았다. 요셉, 폐하의 명이다. 속히 채비하고 궁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여라. 요셉은 신하들의 도움을 받으며 급히 몸을 씻고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었다. 급히 채비를 마친 요셉은 파라오의 신하들과 함께 궁으로 들어가 파라오 앞에 섰다. 파라오는 초조하게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다. 생각할수록 희한한 꿈이어서 그 징조가 무엇인지 한편으로는 심란하고 한편으로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요셉이 앞으로 나가 엎드려 파라오에게 큰절하고는 그대로 머리를 조아렸다. 네가 시종장들의 꿈을 해석했다는 청년이냐?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다. 그런데 그 꿈을 풀이해주는 자가 아무도 없구나. 듣자 하니 네가 해몽을 잘한다던데 그게 사실이냐? 폐하, 제가 해몽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풀이해 주시는 분은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폐하의 꿈을 해몽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좋다.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 물어 내 꿈을 해석하도록 하여라. 꿈속에서 나는 나일강가의 제방 위에 서 있었다. 그런데 튼튼하게 살진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그런데 뒤이어 비쩍 말라빠진 암소 7마리가 또 그 강에서 올라왔다. 내 평생 그렇게 비쩍 마른 흉측한 놈들은 처음 봤느니라. 이집트 온 땅을 다 뒤져도 그렇게 볼품없는 놈들은 찾기 힘들 것이다. 그런데 볼품없이 비쩍 마른 암소 7마리가 그보다 앞서 강에서 올라온 기름지고 살진 암소 7마리를 다 잡아먹었다. 글쎄, 그런데도 그놈들은 웬일인지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았다. 볼품없이 비쩍 마른 모습이 처음과 똑같았다. 그때 나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느니라. 폐하, 꾸신 꿈이 그것이옵니까? 아니다. 연이어 나는 또 꿈을 꾸었느니라. 이번에는 줄기 하나에서 알차게 잘 여문 이삭 7개가 나왔다. 뒤이어 같은 줄기에서 다른 이삭 7개가 또 나왔다. 뒤이어 나온 그 이삭들은 뜨거운 새바람에 야위고 말라붙어 마치 쭉정이 같았느니라. 그런데 쭉정이처럼 말라붙은 이삭 7개가 알차게 잘 여문 이삭 7개를 전부 먹어치웠다. 그때 내가 또 놀라 잠에서 깼느니라. 나는 이런 꿈 이야기를 이집트 땅의 술사들과 현자들에게 했지만 아무도 해몽하지 못했다. 너는 할 수 있겠느냐? 파라오에게서 꿈 이야기를 듣는 동안 요셉은 묵도했다. 꿈을 풀이할 수 있는 영감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파라오의 꿈 이야기가 끝나자 요셉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폐하, 이 몸이 이제부터 폐하의 꿈을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석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어서 풀이해 보아라. 어서. 파라오는 보좌에서 반쯤 일어나 요셉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채근했다. 기대에 가득 찬 얼굴이었다. 요셉은 해몽하기 시작했다. 폐하께서 꾸신 꿈은 두 가지지만 사실은 한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하시려는 일을 폐하께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일강에서 처음 올라온 통통하게 살진 암소 7마리와 나중 꿈에서 보신 잘 여문 이삭 7개는 모두 7패를 나타냅니다. 뒤이어 올라온 비쩍 마른 암소 7마리와 나중 꿈에서 보신 쭉정이처럼 말라붙은 이삭 7개도 역시 7패를 나타냅니다. 통통하게 살진 7암소와 잘 여문 7이삭은 모두 7해 동안의 풍년을 의미합니다. 비쩍 마른 7암소와 쭉정이처럼 말라붙은 7이삭은 모두 7해 동안의 흉년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7해 동안은 큰 풍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7해 동안은 흉년이 들어서 앞서의 풍년을 까맣게 잊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파라오는 10년 묵은 체증이 쭉 내려가고 꽉 막힌 머릿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다. 꿈 해석은 그렇게 명쾌해졌지만 또 다른 걱정거리 하나가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파라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폐하, 이 몸이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것이 폐하께서 다스리는 이집트 땅에 장차 하나님이 행하실 일입니다. 그것을 폐하께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7해 동안은 이집트 땅 방방곡곡에 큰 풍년이 될 것이지만 연이어 7해 동안 전무후무할 정도로 극심한 흉년이 될 것입니다. 언제 풍년이 들었냐는 듯 온 땅이 혹독한 기근에 시달릴 것입니다. 가뭄 때문에 이집트 땅이 심히 황폐해질 것입니다. 파라오는 앞서의 풍년에 대한 기쁨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뒤이어질 흉년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폐하께서 같은 뜻을 지닌 꿈을 2번이나 연이어 꾸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고 또 가까운 시일 내에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허, 이 일을 어찌해야 할꼬. 폐하, 너무 염려하지 마옵소서. 다 살아날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폐하께서는 이 같은 일에 대비하여 지혜롭고 현명한 총리를 뽑으시어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도록 맡기십시오. 또한 전국에 유능한 관리들을 두시고 7해 동안 계속될 풍년에는 이집트 땅에서 수확하는 모든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들이게 하십시오. 수확한 곡식은 폐하의 관할 아래 성읍마다 식량 창고를 지어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충분한 곡식을 쌓아두면 그 이후에 다가올 연속 7년의 극심한 흉년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집트가 황폐케 되는 것을 면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기근으로 인해 굶어 죽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다. 41장 37절에서 57절. 파라오는 요셉의 해몽에 크게 감동받았다. 더 나아가 요셉이 장차 다가올 일들에 대한 대비책까지 거침없이 술술 제시하자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흡족해 했다. 그렇게 믿어올 수가 없었다. 요셉의 말이 끝나자마자 파라오가 작심한 듯 신하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자, 다들 보시오. 우리가 어디서 이런 대단한 사람을 찾을 수 있겠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임에 분명하오. 특별한 신통력을 지닌 사람이오. 신하들도 고개를 주걱거렸다. 파라오가 요셉을 향해 말을 이었다. 그대의 이름이 요셉이라 했소.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대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소. 내가 보기에 그대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그대같이 사리분별이 탁월하고 슬기와 명철을 지닌 사람을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소. 이집트 땅을 이잡듯 뒤진다 해도 그대 같은 이는 찾을 수 없을 것이요. 그러니 그대가 이 나라의 총리가 되어 다스려 주시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그대의 말을 따를 것이요.
나 외에는 이 나라에서 그대보다 높은 사람이 아무도 없소. 내가 그대보다 높은 것이 있다면 왕이라는 사실일 뿐일 것이오. 요셉을 총리로 삼고 그에게 모든 통치를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말이었다. 파라오는 요셉에게서 풍겨나오는 고결한 인품과 그의 신통함을 의심할 바 없이 신뢰할 수 있었다. 그래서 즉석에서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꿈 같은 일이 벌어졌다. 대반전이다. 요셉을 이집트 땅에 내려보낸 하나님의 구속사 계획이 그 영롱한 열매를 맺는 순간이었다. 폐하, 어찌 감히 이 몸이 그토록 중한 직책을... 아니요, 그대는 사양치 마시오. 그대가 아니면 앞으로 닥쳐올 이 엄청난 국가적 고비를 누가 넘길 수 있겠소. 그대는 사양 말고 내 뜻에 따르도록 하시오. 파라오는 보좌에서 내려와 요셉을 일으켜 세운 뒤 그의 손을 잡고 함께 높은 데에 올랐다. 신하들은 들어라. 나 파라오는 이 순간부터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하노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남녀노소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제부터 요셉 총리의 명을 받아 그 말에 따르도록 하라. 누구도 요셉을 반대하지 않았다. 그의 해몽이 워낙 신통하고 그가 내놓은 대책이 참으로 탁월했기 때문이다. 파라오는 자신의 손가락에서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에게 끼워주었다. 파라오의 얼굴, 이름, 칭호 등이 새겨진 그 반지는 파라오의 권세를 나타내는 표식이었다. 그것을 요셉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은 총리 요셉에게 왕의 칙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했다는 의미다. 파라오는 또 신하들을 시켜 요셉에게 고운 세마포 옷을 입히고 목에는 금목걸이를 걸어주었다. 이집트에서 왕의 것 다음으로 좋은 수레도 내주었다. 그 수레가 지나갈 때는 모두가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게 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그대는 총리가 되었으니 이제 이집트 땅에서 그대 허락 없이는 누구도 손끝 하나 발끝 하나 움직이지 못할 것이요. 그대의 명이 곧 나의 명이요. 이집트의 총리 요셉. 이제 요셉은 이집트의 2인자가 되었다. 이때 요셉의 나이 30세, 17세 소년 때 이집트 땅에 노예로 팔려왔으니 13년이 흐른 시점이다. 처음 파라오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10여 년, 감옥에서 3여 년을 보냈다. 그동안 시위대장 집의 집사로, 왕실 감옥의 총무로 나름대로 살림살이의 행정을 살피다 나라의 살림까지 맡은 총리가 된 것이다. 중왕국 12왕조 시대의 이집트를 통치하던 파라오는 아메넴헤트 3세로 현군이었다. 파라오는 요셉의 이름을 이집트식으로 사브낫 바네아라 고쳐 불렀다. 비밀을 여는 자란 뜻이다. 요셉의 탁월한 해몽 능력을 반영한 이름이다. 파라오는 또 온 성읍의 최고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요셉의 아내로 골라주었다. 정치와 종교가 짝을 이루던 정교 일치국가 이집트에서 제사장은 나라의 주요 제의를 주관했다. 왕과 더불어 나라의 대소사를 의논하던 최고위 관리였다. 그때 요셉의 마음은 많이 흔들렸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같은 혈통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지 않는가. 하지만 요셉에게는 선택의 권한이 없었다. 이집트 여인과의 결혼에 마음이 불편했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었다. 총리직을 맡은 요셉은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시찰했다. 성읍들과 마을들과 백성들의 실정을 상세히 파악했다. 그렇게 나라의 실정을 파악하는 동안 요셉의 해몽대로 7년 동안 대풍년이 이어졌다. 가는 곳마다 기뻐 노래하는 태평가가 울려 퍼졌다. 이집트 백성들은 그렇게 7해 동안 농작물과 밭작물을 풍성하게 수확했다. 요셉은 성읍마다 가가호호 빠뜨리지 말고 수확의 5분의 1을 거두어 드리도록 명을 내렸다.
워낙 차고 넘치는 풍작이라 5분의 1의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누구도 반발하지 않았다. 기꺼이 내놓았다. 그 결과 성읍의 식량 창고마다 온갖 곡물이 그득그득 쌓였다. 청렴결백한 요셉은 쌀 한 톨 보리 한 줌도 허투루 여기지 않았다. 알뜰살뜰 모아들여 각 성읍 창고에 차곡차곡 보관했다. 그렇게 거두어들인 곡식자루가 너무 많았다.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 같았기에 나중에는 자루를 헤아리는 것조차 포기할 정도였다. 자, 모두 들어라. 앞날에 대비하여 거두어들인 곡물을 차질없이 잘 관리해야 한다. 허투루 소비하는 일이 조금도 없어야 할 것이다. 총리 요셉은 관리들의 기강을 다잡고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 7년 대풍작 기간에 목표대로 곡물을 각 성읍 곡물 창고마다 잘 저장했다. 7년 대흉년이 시작되기 전에 요셉과 그의 아내 아스나 사이에 두 아들이 태어났다. 첫째가 태어났을 때 요셉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겪어온 나의 온갖 고통과 내 아버지 집에 대한 생각을 다 잊게 해주셨다라면서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지었다. 잊게 하셨다란 뜻이다. 둘째가 태어났을 때 요셉은 하나님이 이 고난의 땅에서 나로 번성케 해주셨다라면서 차남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지었다. 풍성이 열매 맺게 하셨다란 뜻이다. 이집트 온 들판을 황금빛 알찬 이삭들로 풍요롭게 수놓던 7년의 대풍년 기간이 어느덧 지나갔다. 파라오가 꾼 꿈이 실현되려는지 가뭄이 시작되었다. 아, 올해는 어째서 이렇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지? 나일강까지 하루가 다르게 바짝바짝 말라가는 것 같아. 7년의 대흉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비쩍 말라 흉측하게 생긴 7마리 암소처럼 새바람에 말라 비틀어져 쭉정이처럼 변한 7이삭처럼 진절이 나는 끔찍한 7년 대흉년이 이집트 온 땅을 뒤덮었다. 하지만 아직 먹을 것이 있었다. 앞선 7년의 대풍작 기간에 집집마다 저장한 식량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보, 이게 마지막 식량이에요. 쌀독에는 이제 쌀 한 톨 남아있지 않아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죠? 해마다 이집트 땅에 대흉년이 극성을 부리자 먹을 식량이 남아있지 않았다. 극심한 기근이 나라를 휩쓸었다. 집집마다 쌀독은 텅텅 비었고 논밭에는 말라비틀어진 쭉정이뿐이었다. 사람들이 성문으로 몰려나와 파라오를 향해 먹을 것을 달라고 아우성쳤다. 그러자 파라오가 백성들에게 명령했다. 명하노니 너희는 총리 요셉에게로 가서 그의 말에 따르도록 하라. 이집트 백성들은 요셉에게로 가서 식량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자, 모두 줄을 서시오. 식량은 충분하니 새치게 하지 말고 차례대로 줄을 서도록 하시오. 요셉은 각 성읍의 식량 창고를 개방하여 곡식을 팔게 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필요한 식량을 사서 기근을 해결했다. 7년 대풍작 기간 동안에 각 성읍의 식량 창고마다 저장한 물량이 워낙 많았다. 식량을 공급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이집트 땅 전체를 휩쓴 대흉년은 가공할 만한 것이었다. 전무후무할 정도로 극심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고 이슬 한 방울조차 귀했다.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조차 범람은커녕 나날이 말라갔다. 대흉년은 이집트 땅만 휩쓴 게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 휩쓸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로 몰려왔다. 이집트 땅에서는 식량을 구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총리 요셉에게로 나아온 것이다.